여러분,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보시다시피 달러 인덱스 지수 치솟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미국 증시는 해가닥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금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많이 녹았죠. 이어서 비트코인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37,700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종종 달러와는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였었던 비트코인, 달러의 강세가 부디 조만간에 멈출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일단 이렇게 반등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찍을 것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고, 자, 그리고 오늘 미국 저번 주에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숫자가 나왔는데요, 다시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것인데요, 41만 2천 건으로 집계가 됐다라고 하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회복되려면 좀 멀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속적으로 풀 것 같고, 그리고 또한 미국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들이 집에서 실업수당 플러스 보너스를 받는 것이 더 많으니까 굳이 일터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또 동시에 발생을 해가지고 골치가 썩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임금이 올라가면은 그 임금을 메꾸기 위해서 서비스나 음식이라든지 가격을 다시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될 것이고 악순환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개돼지들. 작년에 중국에 홍수 났을 때 돼지들 막 떠내려가던데 왠지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자, 한편 힘을 쓰지 못하는 암호화폐들을 조롱하고 있는 언론들,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안 좋은 기사들을 퍼서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언론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까야 비트코인이 바닥을 거쳐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기력을 축적할 수가 있겠죠. 자, 한편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채굴 때문에 난리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파일코인 채굴기 업체가 중국 공안에 조사를 받고 있다는 루머가 돌았었는데요, 사실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영업 중에 있으며 조사 경과와 처리 결과를 즉각 알릴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문을 닫게 되지 않을까. 최근에는 많은 중국의 채굴자들이 텍사스라든지 다른 나라들로 사업을 이전시키려고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불안하게 계속해서 중국에서 채굴을 하는 것보다는 속 시원하게 해외로 옮기는 게 낫겠죠. 예를 들어서 중국 스촨 야안당국 같은 경우도 모든 암호화폐 채굴장에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라는 일단은 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수력을 활용한 채굴장도 포함이 된 것으로서 에너지에 상관없이 그냥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논리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공산당이 까라면 까야지. 그냥 까라면 까야죠. 자, 아무튼 아직까지는 루머라고 하는데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루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영국산 개돼지들을 휩쓸기 위한 영국 중앙은행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앙은행 총재에 이어서 이번에는 영란은행의 핀테크 총괄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CBDC 거래 처리 기술은 비트코인보다 수만 배 효율적이다. 사실 맞는 말이긴 하죠. CBDC 기술이 비트코인 1세대 블록체인 기술보다는 앞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니네 그거 무한대로 찍잖아. 왜 그거 말 안 해? 얘네들 하는 짓 보고 있으면 영락 없는 약장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미국 공화당 위원회에서는 암호화폐로 정치 헌금을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암호화폐로 받아가지고 달러로 바꾸겠죠.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라과이 의원 같은 경우는 다음 달쯤 해가지고 비트코인에 관련된 법안을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하고, 그 동시에 파라과이의 유명 엔터테인먼트 기업 이름은 그루포 신코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미국 퇴직연금 암호화폐 투자 플랫폼인 아이트러스트 캐피탈이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와 통합을 함으로써 아이트러스트 캐피탈의 수탁 업무를 코인베이스 수탁 업체인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 맡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는 For Us All이라는 또 다른 미국 퇴직연금 관련된 회사가 코인베이스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더욱더 많은 퇴직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 NFT 관련된 소식이 몇 가지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명 F1 포뮬러 대회 중에 카트라이더와 더불어가지고 세계 3대 경주 대회로 꼽히는 나스카, 이 나스카의 유명 선수인 랜던 캐실이 앞으로 암호화폐 투자 서비스 보이저와 스폰서십을 맺고 앞으로 모든 후원금을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하고요, F1 레이싱 팀 중에 맥라렌이라고 있는데 테조스와 NFT 제휴를 맺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F1 레이싱 팀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미 전한 소식은 아닌가라고 헷갈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테조스와 NFT 제휴를 맺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니네만 차냐 우리도 차다. 이번엔 포르쉐가 NFT 기반의 카드 트레이딩 플랫폼인 팬존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미국 필라델피아의 NBA 농구팀인 76ers가 시리즈의 팬토큰 플랫폼 소시오스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NFT 관련된 소식들, 역시 돈이 되니까 기업들 및 여러 팀들이 몰리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목격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어서 모건 스탠리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4가지 근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에너지 사용량, 두 번째로는 다음 달에 적용되게 될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세 번째로는 분산형 금융, 디파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었고, 네 번째로는 비트코인 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짱 먹을 거임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 최근에는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과연 다음 달에는 어떤 좀 큰 반전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더리움 소각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SEC가 바네크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을 또 연기했죠. 이거 기대하신 분 아무도 안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계은행이 엘살바도르에 비트코인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놀랍진 않죠. 엘살바도르도 예의상 한번 신청을 한 것이지 실제로 도와줄 거라는 기대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도입에 관련된 잡음이 또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나라 내에서 비트코인 도입을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라고 강제를 하니까 기업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조사 대상의 기업인의 4%만이 비트코인 의무 수용에 찬성을 한다라고 답을 했었고,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8%는 비트코인이 신규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국제 경제를 개선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고, 39%는 경제적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굉장히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니네 저점 매수 안 했냐? 자, 농담이고요. 자, 한편 이 암호화폐가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경제적인 자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강제적으로 이 기업들에게 암호화폐 수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미국에 NBA가 있다라면은 캐나다에는 CBL이 있다. 이 CBL 농구 리그가 선수들에게 비트코인으로 연봉을 지급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NBA 뭐 하나요? 중국 눈치 보고 있나요? 얼른 너네도 비트코인으로 수당 지급해야지. 다음으로 해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공급량의 99% 이상이 비트코인 상위 주소 10%에 몰려있다라고 하네요. 놀라운 소식은 아닙니다만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비트코인이 한 곳에 이렇게 몰려있다. 모양새가 좋지는 않죠. 최근 코인매트릭스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21년 6월 14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상위 10% 주소가 무려 1855만 9085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채굴된 양에 대비를 해봤을 때 무려 99%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 중에는 기관들도 있고 거래소들도 당연히 끼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언젠가는 더욱더 탈중앙화가 될 수 있는 비트코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는 비트코인에 또 빵긋빵긋 웃어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금융 전문가이자 금융 자문사인 에델만 파이낸셜 엔진의 설립자인 닉 에델만이 비트코인은 15년 만에 나타난 새로운 자산이다.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최근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주식, 채권, 부동산, 석유, 상품 등 기존 주류 자산들과 전혀 공통점이 없는 완전하고 새로운 다른 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키고 재조정할 때 당연히 비트코인을 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계속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패러다임은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물론 이 사람 억만장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타이틀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폴 트위터 존스와 함께 사람들의 비트코인 채택을 격려할 수 있는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비트코인을 꽤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장투자들이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순매수에 들어섰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를 봤을 때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장투자들은 비트코인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자,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이러한 변화가
비트코인 가격의 급격한 랠리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 이런 식으로 축적 기간을 거쳐야만 상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코인데스크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순매수로 살짝 소심하게 전환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서 축적 기간을 거친 후에 비트코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비트코인 분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하락세를 외치고 있는 데이비드 웨이브인데요. 비트코인이 다음 하락 전에 하락세라고 해야 될지 축적 기간이라고 해야 될지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가 네모 박스를 만들어낸 곳을 보시면은 하락 후에 약간의 횡보를 거쳐가지고 힘이 빠지고 쭉 떨어지면서 바닥을 찍는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박스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힘 빠지고 바닥 찍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과거 상승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하락을 했다가 고점 찍고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로 반등을 해주게 된다라면은 48,000에서 5만 달러까지는 한번 튀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데드캣 바운스 혹은 좀비캣 바운스, 그게 만약에 나온다라면은 그때 또 가격 상황을 봐가지고 더 오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도망쳐야 될지 단타 물량 정리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좀비캣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은 상황. 그러나 아직까지의 모습은 나쁘지 않다. 유명 분석가 루크 마틴은 이야기합니다. 36,000에서 7,000달러 사이에서 반등해주면서 45,000달러까지 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 비트코인의 수요 구간을 체크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나왔었고, 다음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유명 분석가 비잔틴 제너럴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 비트코인 36,000달러가 유력해 보인다. 그때쯤 떨어지게 되면 포지션을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어서 인컴 샤크 같은 경우는 했었던 상방 브레이크아웃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지 테스트를 마치고 상승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지지 테스트 구간이 또 36,000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유명 분석가는 아니에요. 근데 재미난 분석을 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 피보나치 비율을 자기 나름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대입을 시켜봤는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최근 상승에 바닥을 찍은 것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비율을 대입하면은 바닥을 찍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똑같은 기준을 대입해 봤을 때 최근에 있었던 3만 달러까지의 하락으로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볼린저 형님께서도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부디 비트코인이 이전 저점을 뚫고 떨어지지 않고 지금부터 다지면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끝으로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비트코인 숏 포지션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드크로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좀 비슷하다 이거죠. 2019년에도 사람들이 데드크로스 나온다면서 술렁술렁이었었고 그때 당시 비트코인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200일 EMA를 뚫지 못하고 얻어 터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숏 가지야, 숏 많이 먹는다 라고 외쳤을 때 여시나 먹어라 하면서 뚝배기를 날려버리면서 슈퍼떡상이 일어났었는데요. 뭐 똑같은 방식의 숏 스퀴즈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쭉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숏들이 신뢰하고 있을 때 숏 스퀴즈가 나오면서 숏 포지션을 가루로 버릴 수 있는 그런 떡상이 나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어디까지나 기대입니다. 그냥 밑으로 쭉 내려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지금 상황을 보신다면 데드크로스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으며 숏 포지션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지금부터 혹은 36,000달러 후부터 반등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무한 저글링 같은 달러 계속해서 찍혀 나가고 있는데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쯤 이 강세가 수그러들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 그러면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채널 지원, 광고 영상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